2023년 1월에 재수를 결심했어요. 외고 출신인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시 공부와 비교과 활동들을 열심히 챙기며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에 전념했어요. 고3 현역 땐 내신 점수를 올려 지원 가능 대학 라인을 높여야 했기에 정시 공부는 생각하지 않고 수시 공부에만 온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9월에 수시를 모두 학종으로 지원한 이후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정시 공부를 최저를 마친다는 목표만 가지고 수시 준비와 병행했어요. 하지만 12월에 수시로 쓴 대학이 모두 떨어지는 육강탈을 경험했고 정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기에 정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시 성적에 맞추어 대학 지원을 하긴 했지만 붙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무조건 서성한 이상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대학을 걸어놓지 않고 그냥 생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수시만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하던 입장이라서 정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어서 재수가 망설여지긴 했지만 수시로 다시 지원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남들보다는 2배는 더 열심히 정시를 공부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재수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1년간 치렀던 시험들이 현역 때는 평균 4등급에서 재수 때 1등급까지 상승했어요. 현역 때는 정시 공부를 겨울방학 때와 9월 수시 지원 이후 수능까지 했었는데요. 겨울방학엔 국어 문법과 문학 개념, 수학 개념, 탐구 개념과 같이 개념 위주로 인강을 들으며 공부를 했어요. 이후 학기 중엔 수시 공부에 전념하다 이후 9월엔 인강과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했어요. 재수를 시작할 땐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단 1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 현역 때 공부 방법을 돌이켜봤는데 현역 시절 저의 공부 방법은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도 않았으며 기출문제 전체를 한 번도 제대로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라가는 커리라는 이유로 시중에서 파이널 기간에 쏟아져 나오는 모의고사들을 무작정 풀었기에 실력 상승 없이 그저 나의 상태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던 잘못된 공부 방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또한 공부 시간에 집착하며 오늘 내가 공부를 통해 아는 내용을 중시한 것이 아닌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에 대해 뿌듯해하고 공부의 목적이 전치되었던 과거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깨달음 이후 저는 재수 시절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개념의 완벽한 숙지와 완벽한 기출 문제의 분석,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동안 내가 공부하며 얻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리마인딩 하는 것이었어요. 기출문제들을 아예 개념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념학습과 기출문제를 나의 배경지식으로 만든 이후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어 새로운 문제들을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진행했어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어 성적 변화가 크게 없었던 현역 때와 달리 재수 때 기출문제를 N회독한 이후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며 시간 연습을 하니 시간 운용 능력과 문제를 모두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깨달음 이후 저는 재수 시절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개념의 완벽한 숙지와 완벽한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동안 내가 공부하며 얻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리마인딩 하는 것이었어요. 기출문제들을 아예 개념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념학습과 기출문제를 나의 배경 지식으로 만든 이후에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어 새로운 문제들을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진행했어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어 성적 변화가 크게 없었던 현역 때와 달리 재수 때 기출문제를 N회독한 이후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며 시간 연습을 하니 시간 운용 능력과 문제를 모두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과 기출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성적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남 하이퍼 본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선택 수업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에서 자신과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과 자기 자신만의 자율학습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하는 선생님은 사람마다 다르며 원하는 자율학습 시간 역시 개인마다 편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공부를 해야 한다면 공부에서의 규칙성은 지켜질 수 있지만 시간표가 자신과 맞지 않을 시 공부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효율적으로 나와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자율학습 시간이 보장된 강남 하이퍼 본원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선택 수업 제도와 전략 담임 제도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수업 제도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의 수업과 원하는 만큼의 자율 학습 시간이 보장되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총 4개의 시즌으로 개념부터 심화, 모의고사 풀이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차근차근 과정을 따라 성실히 공부하며 성적을 최상위권까지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학원이 처음부터 사설 문제들을 쏟아내 주었다면 저 같은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따라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전략 담임 제도 덕분에 공부하다가 멘탈이 약해질 때 다시 정신을 잡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혼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시 관련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바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절 붙잡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시고 제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잘 해낼 거라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전략 담임 선생님이 있었기에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수학 한가을 선생님 수업과 논술 이상직 선생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전 문과였기에 수학 과목에 대해 자신이 없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수학은 풀 수 있지만 풀고 나머지 과목은 잘 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뒤바꿔준 선생님이 한가을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깔끔한 풀이와 기본 개념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준킬러 문제의 유형들을 세분화하여 하나의 개념처럼 설명해주신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개념으로 자리 잡힌 유형별 문제들을 EBS 변형 문제, 새로운 문제들에 적용해보며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준킬러 문제부터 어려운 킬러 문제까지 같은 원리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어요. 논술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이상직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준비하였는데,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같은 제시문을 보더라도 얼마나 더 사고하여 남들보다 차별된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글을 써보고 내 답과 선생님의 답이 다른 부분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며 사고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 중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꿀팁은 충분한 수면과 그날 하루 공부한 내용의 리마인딩이었어요. 저는 공부에 있어서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했어요. 하루에 꼭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잤고 공부를 16시간 이상씩 했어요. 충분한 수면이 있으면 공부 도중 졸리지 않고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하는 모든 내용을 높은 집중력으로 많이 흡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저는 공부할 때 공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이 내 머릿속에 학습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따라 저는 오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심 먹으며 머릿속으로 리마인딩하고, 오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저녁 먹으며 리마인딩하고, 이후 하원 전까지 공부한 내용을 집 가는 길에 리마인딩하고, 공부 중 정리한 오답 노트를 복습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학습한 내용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도 올랐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 중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공부 이외에 쓸데없는 감정 소비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감정 소비로 감정이 흔들리면 공부에서의 집중력이 크게 흔들려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재수하는 기간 동안 친구가 생기면 친구 관련 문제가 생겨 공부와 관련 없는 감정 소비를 하거나 같이 이야기하느라 공부하는 시간에 방해받는 시간들이 생길까봐 친구를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부평 이후였어요. 부평 전까지 성적이 수직 상승하여 반 문과 1등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잘 공부하고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부평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시험 보는 도중 시험 이외의 것들이 자꾸 신경에 쓰여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얻게 되었어요. 실력이 오른 줄 알았는데 평가원 시험에서 좌절된 저 자신을 보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나?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못하겠다 라는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흔들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 전략 담임 선생님께서 내가 공부해온 시간들을 부정하지 말라며 위로해 주셨고, 성적이 잘 안 나왔어도 절 믿어주셨어요. 결국 수능 날은 정해져 있고 다가오는데 지금 내가 흔들려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의 저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고
돌아보고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수능 때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구평 이후부터 수능 전까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 모의고사 연습을 하며 주변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멘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시험에서 온전히 실력을 다 보여주고 나오지 못해 아쉬움을 많이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모의고사 보기 전에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공부하던 대로 보자. 모르는 문제는 틀려도 되지만 아는 문제는 꼭 다 맞추고 끝내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나오자.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복해내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자. 300% 집중력으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자 라는 것들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들을 포스트잇에 써서 자습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틈 날 때마다 계속해서 보면서 되뇌었어요. 또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 그리고 내가 수험장에서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경험하여 대비하기 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한 후 그 모의고사에서의 나의 행동 요령들을 정리했어요. 모의고사를 잘 풀었을 땐 내가 이 문제에서 이런 행동 요령을 취했을 때 문제가 더 잘 풀렸는지에 대해, 모의고사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땐 어떤 부분에서 어떤 행동 요령을 취해야 그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자습실 책상 옆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푼 수능픽 모의고사와 한수 모의고사가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공부한 결과를 모의고사로 점검해보고 틀린 부분에 대해 한 주 동안 다시 보완하며 공부하여 빈 부분을 메우고 실력을 점검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략담임 선생님이란 훌륭하신 입시 컨설턴트이자 수험생활 동안 저의 버팀목이셨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 동안 혼자서 챙기기에는 복잡하고 힘든 입시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하게 생겨서 여쭤보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성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셨던 고마운 분이에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께 가서 고민을 얘기하며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절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셔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논술로 연대를 붙을 수 있었던 것도 전략 담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논술을 계속 준비할 수 있었고 연대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신 분이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을 통해 저 스스로도 저에 대해 믿음이 생기게 하신 분이라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천쌤 감사합니다. 늦게 피는 꽃이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재수 N수를 해서 남들에 비해 조금 늦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수하는 동안 대학 간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는 저를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될 때 가장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속도는 다른 거고 나의 꿈을 위해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수능 이후에 내가 결과적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1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재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수능 이후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재수를 한 1년은 가장 힘든 1년이었고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가장 힘든 1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면 노력은 언제든 보상받을 거예요. 수능 이후에 재수한 1년을 돌아봤을 때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1년이 되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 정말 힘들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불타올랐던 1년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